회식 후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암무당 찾아다니시기 좋아하시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 걸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평소엔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벨 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서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 하고 여쭈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멈춰섰대요. 그리고는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는 산발을 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해도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를 하면 재수 온 붙을까봐 그렇게 못하셨다고.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은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 데려다주고 가려니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에 외할머니가 용암 무당집이라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이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다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용품이 있다는 것 빼곤 특별한 것이 없었대요.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엔 그 집의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은 앉으시고요.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왔어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도 줄줄 꿰고 있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딸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나자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느냐 하더래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줬다고 아주 재밌었다고 하고 있다고. 무당말로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며 나머지 귀신 중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TV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거는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래요. 아빠가 그러면 어쩌면 되는지 이사가면 되는지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돼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가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 가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 종일 토하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 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 돌보시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으니까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귀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해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이 오셨대요.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는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오빠를 안고 오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가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해 주시고 아빠는 주차하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차가 좁아서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가는데 무당 아줌마가 계속 오빠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지영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무당 아줌마가 무당인 거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데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어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 방 저 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외할머니가 붙여두셨던 부적을 바로 찾아 떼버렸는데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 부적을 척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돼.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려놓고는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고는 화장대 맨밑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일러주지 말라고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에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며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질겁하셨어요.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도 집에 벌레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 빨아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랑 오물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했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 하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거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 가서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잘 지키라는 말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무당 아줌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고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근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솔직히 그 집 분위기는 더 무서워진 것 같았지만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무섭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루마블 같은 거로 놀고, 그러다 밤이 되면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질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방 안에 스스 소리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깨는 걸 반복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나다가 기절했다가 깨고 자고 하는 중간 동안에 스스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 있었다고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만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은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저랑 학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구슬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슬하느냐고, 집계약 얼마 되지도 않고 좀 조용히 살다가 나가면 안 되겠냐고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신랑이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 보시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그러겠다고 하셔서 진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가신다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놀라셨대요. 오빠랑 저는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라고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그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이미 다 설명 들으셔놓고 또 물으신 거래요. 엄마 아빠는 그냥 창고라고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너무 놀라서 밥을 먹다가 더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 놓았냐고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했는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 누군가 화내는 소리 같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서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딨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디 있느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뻑뻑하니 전보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서 뛰어나오셔서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가려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에 막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면서 여보 여관집 좀 불러와 하시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대요.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여관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불러오셨대요. 엄마가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를 아빠랑 아저씨가 겨우 그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론 그때 그 할머니 힘이 보통 노인네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데도 힘드실 정도였다네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나간 듯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가 왜 저러시느냐고 따져 물으시는데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이야기하자고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다시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일어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무슨 귀 바로 옆에서 천둥 치듯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많이 놀랬어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 오빠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를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멍하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지 아무 말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놀라셔서 불부터 켜고는 나쁜 꿈이라도 꿨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을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느냐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야,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시라고 하시네? 라고 했대요. 그러곤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딨지? 야, 너 기억하지?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제가 막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막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제일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누구야 이름 부르거나 아들, 딸 하고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더래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하얀 옷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닐처럼 되어 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 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것처럼 머리를 찢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오빠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 하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가족들 모두 다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후 외할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 돌날 입은 옷이 그 노란 옷이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 외할머니 댁의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오빠랑 제가 그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했었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